좀 전에 이제 약식으로 키네틱 시어리를 이제 펼쳤는데 이건 조금 약간 좀 어려운 이제 수학적인 용어를 도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넓적한 판때기를 생각했는데 그냥 어떤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에 인피니테시멀한 이런 어떤 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델타 A라고 부를게요. 요 면적. 자, 이 뭐 전체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특정한 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가해지는 총 압력을 계산할 거예요. 총 압력. 그러면 이제 압력은 아까처럼 일로 들어와 여기 기체 분자가 일로 들어와서 되튕겨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그러면 이 저 델타 A라는 그 작은 면적을 갖는 저 부분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체 분자들에 대해서 다 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여기 속도를 내가 이제 V라고 하면 이제 그 되튕기는 다른 속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거를 이제 모든 기체분 충돌하는 모든 기체 분자에 대해서 다 생각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덧셈을 할 때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해도 되고 나가는 애한테 덧셈을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들어오는 반드시 똑 나가니까 그다음 방향 Z 방향의 방향만 속도의 방향만 바뀌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V라고 부르고 내가 얘를 이제 V 프라임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V에 대해서 다 적분할 거야. 튕겨나가는 모든 놈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요 각도를 내가 이제 세타라고 부를게요. 세타. 그래서 지금 내가 계산할 건 뭐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그 델타 A 면적의 가해지는 총 모멘텀 트랜스퍼. 내가 이제 요걸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거. 자, 얘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모든 속도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겠죠? 모든 속도. 이번에는 이제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모든 속도. 맥스웰 분포, 맥스웰. 그 모든 속도 분포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서 조심할 게 이 전체 360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의 안쪽만 이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써야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극좌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극좌표를 써서 극좌표를 써서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v 제곱 dv 그 다음에 얘는 0서부터 무한대 d 파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이제 파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타가 원래는 전체 공간을 전 방향을 다 하려면은 0서부터 파이인데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하겠다 이거야. d 세타 사인 세타. 이게 모든 속도에 대한 이제 합인 거죠. 여기에 이제 맥스웰 분포 이게 있는 거고요. 자,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하겠다. 그럼 걔네들의 모멘텀 디스트리뷰션, 모멘텀 트랜스퍼는 요 벽의 수직한 컴포넌트만 모멘텀 트랜스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배의 v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예요. m이 붙어야죠. 자, EM.
자, 이게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도가 조건만 맞는다고 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 저 방향으로 부딪힐 수 있는 애는 요런 실린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실린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애는, 그럼 이 실린더 요 길이가 뭐냐면은 V 델타 T니까, 그렇죠? 곱하기 뭘 해야 돼? 저 실린더의 공기의 밀도, 분자의 밀도 곱하기 여기다 저 실린더의 부피를 곱해야 되겠죠? 실린더의 부피는 단면적이 델타 A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V 델타 T인데 얘가 기울어져 있다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코사인 세타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쓰면 여기가 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그 델타 t초 동안 저 단면에 충돌하는 그 기체 분자의 개수, 엄밀하게는 여기까지 곱해져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시면 이제 될 거고요. 자, 이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적분과 일단은 그 일단 적분과 무관한 애들은 다 바깥으로 빼볼게요. EM 그 다음에 N 델타 A 델타 T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게 dV d phi d 세타 0부터 무한대 0부터 2파이 0부터 2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웰 분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 한 개가 더 있고 여기 한 개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V 4제곱, 아니 V 제곱,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여러분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를 세타가 이제 0에서부터 자꾸 빼먹네요. 사인 세타 빼먹었죠? 자,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EM N 델타 A 델타 T, 이제 파이에 대한 적분은 그냥 2파이가 되고요. 자, 이제 요 세타에 대한 적분, 세타에 대한 적분하면은 D 세타 D 세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니까 그 코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게 돼서 그냥 그거 하면 3분의 1이 돼요. 3분의 1이 나오고 남는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v에, 자, 여기 아까 이 맥스웰 분포가 2파이 베타 m에 이제 2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곱에 여기 v 4제곱, 이제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계산할 수 있어요. v 4제곱이 v 제곱 곱하기 v 제곱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스피드 분포죠. 스피드 분포. 그러니까 스피드 분포 함수에다가 v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운동 에너지 평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2분의 3 kbt가 나오는 거야. 2분의 3 kbt.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거 정리를 하면 앞에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자, 제가 이제 자세한 요 적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요 적분을 해보시면은 그냥 얘가 그냥 n 아까랑 똑같이 a 델타 t의 kbt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a와 델타 a와 델타 t로 나눠주고 하면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걸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런 계산 자꾸 그냥 생략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계산 진짜 요 계산에서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고 이게 조금 더 앞에보다 이제 일반적인 어프로치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이제 이 면이 평면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면이 평면이고 자시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내가 아주 작은 단면을 했으니까 이게 곡면에 포함된 작은 단면이든 아니면 뭐 평면에 속한 작은 단면이든 아무 상관없죠.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에요. 따라서 제가 앞에 용기의 모양에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 계산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용기의 모양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용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작은 인피니테시멀 면적을 생각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 이걸 또 이 이론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을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용기의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지점에서 압력이 다 V분의 NKBT다. 모든 지점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열평형 상태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요. 이 공기가 아무리 복잡한 모양의 용기 속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점에서 압력은 다 똑같다. 그게 바로 열평형이에요. 압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공기 분자들이 후루룩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압력을 다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키네틱 시어리 레벨에서. 자, 이번에는 이 키네틱 시어리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mean free path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키네틱 티어리에서 이제 그 압력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맥피의 그 익스페리먼트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가정을 했냐면 기체 분자가 이렇게 날아가요. 기체 분자가 쭉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동안 기체 분자의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아까 뭐 맥피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슬릿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서 뭐 디스크를 통과해서 이제 여기 부딪히는데, 근데 이때 이 최종적으로 관측된 이 스피드가 이 열평형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스피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 가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나오다가 중간에 기체 분자가 한번 다른 기체 분자랑 충돌을 하면 처음에 여기서 있던 속도하고 달라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측정된 속도가 여기에서의 그 속도 맥스웰 분포하고 같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압력을 설명할 때 뭐 충돌해서 나간다 뭐 이런 개념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치 들어온 속도가 그대로 나가는 이제 그런 걸 상정을 했죠. 근데 여기 다른 기체 분자들이 있으니까 얘네에 대한 충돌을 막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만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이상 기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충돌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 충돌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 아니면 이 기체 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다른 애랑 부딪혀서 충돌하는 데까지 보통 얼마의 길이를 날아다닐 수가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걸 mean free path라고 불러요. free는 이제 충돌이 없이라는 뜻이고요. free가 뭐뭇이 없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충돌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의 평균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기체 분자가 충돌을 왜 하느냐? 자, 물리적으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교환하는 거죠. 상호작용. 기체 분자는 얘네들이 이제 그 반데어발스 이론에 따르면 이제 롱레인지 어트랙션과 숏레인지 리펄션을 하는데, 이제 롱레인지 어트랙션은 이제 그다지 강력하지 않아서 그것에 의한 모멘텀 트랜스퍼는 충분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이 모멘텀 트랜스퍼를 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숏레인지 리펄션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숏레인지 리펄션이라는 게 다름 아닌 이제 기체 분자가 어떤 딱딱한 공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 거리, 내가 이제 요 R0라고 했을 때 그 R0 그 너머로는 다른 기체 분자가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하니까 R의 12분의 1승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이런 기체 분자 충돌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숏 레인지 리펄션이고, 자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다른 기체 분자가 충돌한다 그러면 기체 분자 두 개의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 여기도 R0, 여기도 R0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체 분자가 충돌한다는 얘기는 두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 분자의 직경보다 작으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체 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면은 여기에 반지름이 d 요만큼, 요 내부에는 다른 애들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애가 그 D보다 요 아래 안쪽으로 오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체 분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얘가 마치 어떤 이제 가상의 이제 원통을 하나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원통. 이 내부에 누구라도 있으면은 나는 걔랑 충돌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다닌다. 언제까지? 다른 애랑 만나서 충돌할 때까지. 여기서 꽝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휘는 거죠. 그럼 이 충돌이 왜 일어나냐? 이 다른 애도 어떤 이 실린더를 달고 다니는데 이 실린더끼리 이제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번 충돌해서 이제 다른 번 충돌 때까지 얘가 평균 얼마 정도 이동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mean free path라고 불러요. mean free path. 그러면 이 mean free path를 이제 쉽게 estimate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estimate를 하냐면은, 자, 기체 분자 여기는 이제 전체 부피가 V이고요. 그 안에 기체 분자가 이제 N개가 있는 거죠. N개. 그렇죠? 그럼 기체 분자 하나당 차지하는 자유 공간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름 아닌 N분의 V죠. N분의 V. 기체 분자가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각 기체 분자에는 이제 요거만큼의 자유 그 부피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한 기체 분자의 자유 공간에 다른 애가 침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침입하냐면은 내가 달고 다니는 이게 나한테 허용된 자유 공간이란 말이야. 이 자유 공간의 부피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쓸고 다니는 그 공간의 부피, 그게 바로 하면 파이 d 단면적 곱하기 L이죠. 이게 만약에 이거 이상이 되면,
그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 이동하면은 충돌이 일어나느냐? 이 둘이 같아질 때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ean free pass는 기체 분자의 속성 파이 d 제곱, 기체 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는 요 면적, 단면적 파이 d 제곱 얘를 역학에서는 얘를 크로스 섹션 에리어라고 불러요. 역학 시간에 이런 개념을 배우셨겠죠?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v 나누기 n, 혹은 이제 그럼 밀대로 표시하면 파이 n d 제곱분의 1. 그래서 밀도가 낮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 기체 분자가 작으면 또 훨씬 더 오래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 이제 직관과 잘 부합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값을 대략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책에 책에 이제 나오는 넘버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헬륨 가스의 경우에는 헬륨 가스의 다이아미터가 대략 2.2 옹스트롱. 여러분 이제 수소 원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셨으면 이제 거의 대략 다이아미터가 0.53 옹스트롱 정도 됐었죠. 헬륨이니까 그보다 좀 크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미터니까 이제 그것을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소 원자보다 좀 크고 거기 또 2배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은 대략 그냥 뭐 계산 없이 내 책에 있는 숫자를 그냥 쓰겠습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은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밀도는 이제 1몰을 생각하시면 1몰은 22.4리터고요. 1몰에는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죠. 그렇죠? 얘는 대략 2.7 곱하기 10의 19승 세제곱 센티미터 인버스. 이거는 이제 0도씨 1기압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은 이제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그 L 값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그러니까 얘가 1cm 움직일 때마다 수만 번, 10만 번 정도를 충돌하는 게 되는 거고, 이걸 다이아미터로 환산을 하면, 다이아미터로 한번 분자 크기에 자기 키에 한 1000배 정도 가면, 그러면 한 번씩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충돌을 하고, 그럼 이거 시간으로 환산한다. 시간으로 환산하는 건 이제 콜리전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단위 시간당 얼마. 이제 이 환산하는 방법은 시간을 알고 싶으면 이제 속도를 알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충돌에 걸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그것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속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속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RMS 밸류, 루트 민 스퀘어로 계산하면 얘는 자 1초에 10의 10승번 정도 충돌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충돌을 좀 안 하게 하고 싶어요. 충돌을 안 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돌을 그러니까 이제 L 값을 좀 키우고 싶어요. L 값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기체 종류는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L 값을 키우려면 이제 n이 줄어들면 되겠죠. 밀도를 희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밀도. 그렇죠? 자, 근데 하나 바꿔야 되겠네요. 자, 이제 기체 상태 방정식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피분의 n인데 얘는 p 나누기 kBT니까 결국 뭐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압력을 낮춰야 되겠네요.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주변 영향 서로 충돌을 잘 안 하고 싶은 기체 분자 인디비주얼한 그런 기체 분자의 속성을 내가 연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 mean free path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L이 커야 되는데 L이 크려면 압력을 낮추면 되겠네. 그렇죠? 압력을 낮추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넘버 책에 있는 넘버를 그냥 쓸게요. 책에 만약에 그 압력을 100만 분의 1 기압으로 낮추면 100만 분의 1 기압으로 낮추면은 그럼 이제 n은 이제 아까 했던 요 n0 1기압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그것의 10의 마이너스 6승계가 되는 거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L은 아까도 여기다 L0라고 했을까요? L은 L0의 10의 6승배가 돼서 얘는 이제 대략 24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이런 실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실험 얘기를 했는데 이 실험 장치가 대략 뭐 한 2-30cm 정도 되는 실험 장치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포타슘 원자에 넘어가는 동안 충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안에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기압의 100만 분의 1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백균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려면 이 디텍터도 좋아야 되고 뭐 얘도 정확하게 오메가가 잘 컨트롤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베이큐움이 중요한 거예요. 베이큐움 압력을 대기압의 100만 배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공이 이제 이런 펀더멘털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만큼 진공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실험의 속성마다 다른데 내가 대략 보통 뭐 10cm, 20cm가 이제 실험실에 있는 체인버의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외부 공기의 효과를 다 없애고 싶다. 그럼 대기압의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는 것은 이제 하이 베이큐이다. 아주 초고 진공이다 라고 할 때 저 정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때를 크누젠 리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옛날 책이라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그 초고 진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보통 얘기하는